자, 이제 오늘은 정규 강의 지금 문제 교재 마지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교재 281페이지 각종 등기 절차 쪽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은 오늘 이제 다뤄나가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지금 요 281페이지서부터 이제 챕터에 이제 다루는 등기들이 문제에서 변경 등기, 그다음에 경정 등기도 다룰 거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 다룰 거고요. 말소. 그 다음에 회복 등기라는 것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라는 것도 다룰 거고,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다룰 거고. 처분 제한 등기 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필요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를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아예 두 가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 얘기하는구나, 그거 시험 문제 내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는 이제 파트에서 보통 출제가 두 문제 출제돼요. 이 넓은 범위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잘하면 세 문제까지도 출제하는데 공부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출제가 뭐 골고루 출제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어려울 텐데 반드시 출제하는 데는 또 있으니까 가등기 꼭 찍어놓고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세 문제 내면 변경, 경정, 회복, 처분 요거 합해서 한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하니까 먼저 반드시 출제하는데 두 군데는 꼭 기준을 잡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등기하고 말소 등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변경 등기서부터. 자, 281페이지 보시면 1번서부터 문제가 몇 번까지 변경 등기가 있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9번까지 문제가 변경 등기 문제입니다. 참고로 변경 등기 난적은 17회 출제되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8회지 않습니까? 11년 전에 출제하고 지금 아직까지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공부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열심히 뒤따 해야겠다 아니면은 뜸성뜸성 감만 잡으면 되겠다. 감만 잡으면 돼. 자, 17회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 2번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변경 등기. 그게 마지막 출제됐던 문제였어요. 1. 건물 구조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기 신청 전에는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정답 1번. 자, 표제부에 물건 변경하려면 먼저 선대장 변경 후 변경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 변경 작업은 대장부터 등기부부터 대장 변경 작업이 선행되어야 등기부에 표제부에 물건 변경해 준다. 그 원리를 큰 용어 아느냐 문제입니다. 1번 5.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거 2번서부터 5번까지 확인. 행정구역 명칭 변경했어요. 노량진동의 동이름 바꿨다는 거예요. 동이름 바꾸면 노량진동 땅 소유자들이 동이름 바뀌었다며요. 신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줄까? 알아서. 그러면 신청 크게 용어 읽는 거로 내잖아요. 실무 과목일 때. 신청이 아니라 뭐나 직권이나 촉탁. 직권이나 촉탁이잖아. 국가기관끼리 알아서 하는 게 직권이나 촉탁이잖아요. 자, 3번. 건물 면적 변경된 경우 부기 등기 방법에 변경한다. 부기 X. 주등기. 4.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공동 밑줄이자. 아니,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 권리자가 자신의 주소 바뀐 걸 고치는 거잖아. 그럼 주소 바뀌는 거 고치는 건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지 공동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5번 분필합필하는 경우 등기관은 분필합필된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아니면 분필합필된 다음에 분할합병 등록된 다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해야 된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뭐를 풀어보느냐? 3번, 4번 안 봐도 돼. 5번 법무사 기출 문제였는데 지금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등기법, 중개사 등기법에서는 크게 관심 안 두니까. 6번. 자, 볼게요. 갑이 자신 소유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에 따른 합필 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단 이해관계 내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이 얘기잖아요. 자,
합병에 따른 합병하고 나서 하필 등기를 하고자 한대요. 하필할 수 없는 사유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합병은 구청에 대장이 2개 이상에 있는데 2개 이상의 대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걸 합병 등록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기소에 이 대장에 등록된 땅 등기 기록이 있겠고, 이 대장에 등록된 땅에 지금 등기 기록이 등기소에도 2개가 있다면 합병 등록된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2개의 등기 기록을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만드는 걸 합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용어부터 먼저 돼야지. 합병은 대장 합치는 거, 등기 기록 합치는 거, 대장 합치는 거. 합필은 등기 기록을 합치는 걸 합필이라고 법률 용어. 구청에서 하는 걸 합병, 등기소에서 하는 걸 합필이라고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 기출 문제도 합병 후 합필 등기할 수 없는, 대장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정리할 수 없는 사유는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죠. 자, 이제 이렇게 읽으셨으면은, 자, 갑니다. 합병이든 합필이든, 자, 제한 사유 기억하십니까? 합병 제한, 합필 등기 제한 사유. 자, 갈게요. 등기되어 있는 토지 합병, 합필할 때는 제한 사유 요거 기억하셔야죠.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가 있으면은 합병, 합필 등기하지 못한다. 무슨 등기가 있는 때? 외의 등기가 있는 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는 암기하시라 그랬죠. 왜? 요 권리가 있는 때는 합병할 수가, 합필할 수가 있다는 논리니까.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에 자, 원인, 연월일, 그 다음에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자,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절대 그런 용어 사용 안 합니다. 10억 돈을 빌리는데 합병하는 두 필지를 모두 10억 돈 빌리는데, 같은 저당권이라는 건 10억 돈 빌리는 데 대해서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가 10억 빌리는 데 대해서 동시에 저당으로 설정되었을 때를 법률 용어로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있는 때도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게 이거지. 자, 요거를 정리하셔야지. 파란 거 바운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하고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을 정리하셔야 요 파란 바운드리에 해당하는 건 제한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한에 안 걸린다는 거야? 제한에 안 걸리고 합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 읽어보면 쉬워요. 6번에. 자, 1번에 가압류가 고개 들어보세요. 이 파란 바운드 안에 있는 권리인 파란 바운드 바깥에 있는 권리. 바깥에 있는 권리니까 합병할 수 없다. 제한에 걸리니까 1번 정답. 기출 문제 읽을 줄 아시면 돼요. 2번 지문 보시고 2번 지문이 이 파란 바운드 안에 있으면 제한에 안 걸리고 파란 바운드 바깥에 있으면 제한에 걸리는 거야. 2번 여기 있잖아요. 파란 바운드 안에 있죠, 전세권? 그러면 합병할 수 없음이에요, 있음이에요? 있음이잖아. 파란 바운드 안에 있는 때는 합병할 수가 있다니까. 제한에 안 걸린다니까요. 3번 보세요. 3번 지문 읽어보시고 파란 바운드 안에 있는 해당하는 3번 지문이라면 합병 제한에 안 걸리는 것이고 바깥에 있으면 제한에 걸린다는 거야. 안 걸리죠? 여기야 파란 바운드 안에 있잖아. 3번 지문은. 그럼 합병할 수 있음이 되는 거죠. 4번 지문 보시고 A 토지에 있는 거 지상권이죠. B 토지에 있는 거 지상권. 그럼 둘 다 파란 바운드 안에 있으니까 합병할 수 있음이 되는 거죠. 5번 지금 보시고 A 토지에 뭐 있어요? 전세권. B 토지에 전세권. 둘 다 파란 바운드 안에 있으니까 합병할 수 있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갑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 찾아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건 딱 등기법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권리 변경 경정등기. 다시 한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기 방법을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등기는 딱 법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등기요? 권리 변경 등기. 그거 찾으라는 거야. 5개에서 권리 변경 등기 단답으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1번 무슨 등기예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잖아요. 법률 용어. 권리 변경 등기 아니죠? 그러면 요거는 끝에 뭐라고 써야 될까? 주 쓸 거예요? 부 쓸 거예요? 부. 주소 변경하는 건 소유자 주소 변경하면 소유권 등기의 부기로. 전세권자 주소 변경, 전세권 등기의 부기잖아요. 이건 항상 부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근저당 이전 밑줄 쳐야지. 부 해야지. 부.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뭐로요? 부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3번 정답. 전세금 9억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게 전세권이 권리죠? 변경 등기죠. 권리 변경 등기는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었대. 9억에서 1억으로 전세금 증액하는 걸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전세금 증액하는 거 뭐로요? 주등기로.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줄까요? 부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준지 분지. 약. 약자 한글 나오면 부기라 그랬잖아요. 약자. 약. 그 다음에 5번. 자,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 미치게 한 등기는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질권 등기해야죠. 권리 질권 등기는 항상 뭐의 부기 등기예요?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권리 질권 등기합니다. 5번도 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십시오. 8번. 자, 단답 문제입니다.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주소 증명 정보에 등기 의무자 주소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등기관이 직권 밑줄 쳐야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밑줄 쳐야죠. 문제 키워드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이 신청해야 변경해 주는데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이 딱 하나가 있죠. 단답 그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할 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법 규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답으로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예, 끝.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0번서부터는 자 이제 이쪽 경정 등기 쪽이에요. 변경 등기가 아니라 경정 등기 쪽인데 경정 등기는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돼요. 자, 경정 등기에서는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경정 등기 구조를 아셔야 돼. 경정 등기는 신청으로 경정하는 게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청 경정 등기 같은 경우는 직권 경정 등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차이점 실무 문제로 무조건 납니다. 동일성을 갖다가 심사를 하느냐, 동일성 심사를 안 하느냐 이 실무 얘기를 무조건 물어요. 자, 두 번째 동일성을 심사하느냐, 동일성 심사 안 하느냐. 신청 경정 등기는 동일성 심사한다.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 심사 안 한다. 자, 두 번째 신청 경정 등기는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 하느냐? 요게 나오면 돼. 잘못했을 때. 누가 잘못했을 때?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 경정 등기가 아니고 무슨 경정 등기? 직권 경정 등기.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차이점은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는 경정 등기 하러 오라고 통지합니다. 사전 통지. 직권 경정 등기는 그런데 경정하고 나서 통지합니다. 사후 통지. 그럼 이것도 또 독립자를 한번 냈는데 자, 경정 등기 하고 나서 통지하는데 권리자가 2사람 이상인 때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1인에게만. 권리자가 2사람 이상이라면 2사람의 권리자에게 다 통지해준다. 한 사람에게만 통지해주면 된다. 한 사람에게만. 자, 그다음에 자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지방법원장. 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거.
신청이행 경정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관이 잘못해갖고 직권으로 경정할 때만 지방법원장에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신청이행 경정등기, 직권경정등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지만이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종전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직권으로 경정등기하고자 하는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직권으로 경정을 종전법에는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행법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직권으로 경정 못한다 할 수 있다? 있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아예 못했었는데 직권 경정 등기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직권 경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종전법과 현행법에 바뀐 얘기를 갖다 물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꼭 인식하시고 이 정도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경정등기에서 여러분한테 출제될 얘기들입니다. 기출문제 기준으로 봐볼게요. 11번. 10번 같은 경우 문제감이 안 되고 11번 기출문제하고 12번 기출문제 두 개를 풀어드릴게요. 11번도 기출문제인데 예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표시만 안 했을 뿐이에요. 12번은 뭐 채운 기출문제니까 거기다 표시하는 것이고 기출표시를. 자, 11번 갑니다. 경정등기 옳은 거 골라보래. 다툼이 있으면 판례이야.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 표시 경정등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 그러냐? 종전이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정한다는 건 현재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오류가 있어야 경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과거의 권리자에 관한 인적사항은 굳이 경정해 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죽은 사람, 사망한 자의 인적사항은 굳이 오류가 있어도 경정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정은 현재 살아있는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경정해 줘도 과거의 인적사항에 대한 경정이나 사망한 사람의 인적사항의 경정은 가능 불가능 안 해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다음 2번.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오, 정답은 2번. 자, 거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밑줄 쳐보실래요? 밑줄 치시면 자, 그거 메모하시면 돼. 권리 경정 등기에만. 무슨 경정 등기에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게 법률상 존재할 수 있대요? 권리 경정할 때. 우리 아까 좀 전에 기출문제 풀은 거 한번 다시 한번 기회로 들어보세요. 아까 전세 금액이 아까 증액하는 것은 9천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건 권리 변경 등기였잖아. 근데 애당초 전세 금액이 1억인데 전세 계약서 들고 갔는데 등기 신청서에 계약세 금액 1억을 잘못 표기해갖고 9천으로 표기해갖고 등기 칠 때부터 9천으로 잘못 등기돼가 어라 아유 계약세 금액이 잘못 등기 쳤네. 이러면 권리 변경이 되는 거예요? 권리 경정이 되는 거예요? 경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해관계인의 유무는 이해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는 무슨 등기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권리 변경할 때, 권리 경정할 때만 존재하는 거지 물건 변경 경정할 때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나 또는 인적사항 경정하는 거, 주소 경정하는 거, 그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법률상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무슨 변경 경정 등기에서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함? 권리 변경 경정 등기할 때만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정답. 자, 3번. 일부가 부적법한 때는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 밑줄 치시면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 자, 그 뒤에 법인으로 경정 등기 밑줄 치시면 되죠. 경정하는 경우에서 경정 밑줄 치시면 되죠. 그럼 세 개 단어 밑줄 쳤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밑줄, 법인화해서 법인 밑줄, 뒤에 경정 밑줄. 자, 고개 드시고 이거 얘기를 갖다 지금 묻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바뀌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라면 경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람이 법인으로 바뀌는 거는 절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동일성 심사에서 통과입니까? 탈락입니까? 통과해야지만이 경정 등기할 수가 있잖아. 그럼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 등기할 수가 없다.
있다. 무슨 등기해야 돼요? 말소 등기해야지. 말소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법인 아닌 사단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는 동일성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경정할 수는 없고 무슨 등기요? 권리자가 바뀐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자, 그다음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등기 밑줄 후 동그라미. 상속등기 밑줄 후 동그라미.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했어요. 분할 협의 밑줄. 자, 그 세 개 단어 밑줄 쳤습니다. 상속등기 되고 나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때는 이미 상속등기 해놨죠. 상속지분 2분의 1 등기 해놨잖아. 그럼 한 사람이 그걸 포기하는 행위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는데 이미 법정 지분을 등기한 이후에도 그 포기가 가능한 불가능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면은 이미 법정 지분 2분의 1 등기해놨으면 그걸 등기한 이후에 2분의 1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받을 몫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분할 협의라고 하는데 그 포기는 상속 등기하기 전에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상속 등기한 후에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에 포기한 때는 무슨 등기가 되는? 소유권, 권리, 경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경정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경정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겠지요. 자, 12번 경정 등기. 자, 한 문제 더.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면 뭐 기출문제 다 담고 있어요. 시험에 필요한 얘기가. 등기 틀린 거. 1번 실제는 증여 밑줄이네. 증여 밑줄. 매매 밑줄이네. 실제 증여인데 왜 매매계약서 써갖고 등기를 치지? 양도세 탈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거 유효 무효? 유효.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양도세 탈루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거지. 양도세 탈루에 대해서 추징금 세무서에서 날라오고 검찰에 고발돼서 벌금은 두드려 맞지만 그 양도세 탈루한 자에게 딱 건물 넘어간 거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단속 규정해야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그래, 그게 공부예요.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유효지 이렇게 공부해. 효력 규정 위반이었다면 무효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효야 이렇게 이제 돼야 이제 지금쯤은 지문이 읽히지. 2번 미등기 부동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했대.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가로자. 보존 등기는 양도인 앞으로 해야 돼요, 양수인 앞으로 해야 돼요? 양도인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양수인 앞으로, 매수한 사람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유효가 되나요? 예. 그러면 왜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당사자들이 하지? 양도세 탈루하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위반? 효력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당연히 뒤에 유효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유효로. 그러죠? 네. 자, 그다음 3번 전세 등기 합의 첫 때야. 그런데 당사자 신청 착오로 임차권 등기됐대요. 자, 합의는 앞에 수식어. 뭐로? 전세 등기 합의. 전세 계약서 썼대요. 근데 등기는 무슨 등기가 났대요? 임차 등기. 보기 들어보시고. 그럼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를 썼는데? 전세 계약서를. 등기는 무슨 등기가 났어요? 임차 등기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기 들어보세요.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무슨 등기로? 경정 등기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갈게요. 전세 등기는 합의로 하기로 했으면 전세 등기가 났다면 유한 등기죠. 근데 임차 등기가 났잖아. 그러면 임차 등기를 전세 등기로 고치는 게 동일하다면은 경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일성 인정 안 되면 경정 못 한다는 거죠. 자, 갑니다. 전세권은 물권 채권. 임차권은 동일성 인정됨, 인정 안 됨. 안 됨.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로 가야 돼? 경정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 돼? 없다죠. 동일성을 통과 못 했잖아. 그러면 임차 등기돼 있으면은
전세 등기로 경정을 못하니까 임차 등기를 갖다 뭐 하고 말소시키고 새로 전세 등기를 내야지. 그렇게 패턴이 가야 돼. 실무 얘기 들으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려야 돼 이게. 3번이 틀린 게 보이십니까 이제? 네. 뭐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경정 못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동일성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경정할 수가 없고 임차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전세 설정 등기 쳐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4번. 권리자 값? 매수인 값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매매했는데 매수인 값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 집어넣는데 당사들이 잘못해갖고 등기 신청서에 매수인을 누구로 썼어? 을로 썼대죠.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났어요. 그러면은 자 경정 등기로 이거 시정할 수 없대. 맞을까요?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갑인데 지네들이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 썼는데 등기부에 매수인 권리자란에 을이라고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어. 그래갖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났어. 그럼 실매수인 갑 앞으로 을을 갑으로 경정할 수가 있냐는 거야. 없지 제발 없지. 매수인 갑이라는 사람과 잘못 등기난 을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매수인이야? 서로 다른 매수인이야? 권리자가 바뀌는 때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성 탈락이잖아. 그럼 을 앞으로 돼 있는 걸 갑으로 경정 등기는 못 고친다는 거야. 무슨 등기 해갖고? 을의 등기 말소 등기하고 매수인 갑 앞으로 새로 이전 등기해야지. 왜 4번이 맞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정으로 못 고쳐? 왜 못 고쳐? 동일성이 인정 안 되니까. 그럼 을 앞으로 돼 있는 걸 갑으로 경정할 수는 없고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갑 앞으로 새로 이전 등기해야지. 이렇게 이제 돼야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을 앞을 갑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맞잖아. 뭐 때문에 경정할 수 없다? 동일성 인정 안 되니까. 이렇게 읽어 나갈 줄 아셔야지. 자, 5번. 건물 보존 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축물 사이 건축 시기, 건축물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다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동일성 빨리. 사회통념상 동일성 있대요 없대요? 있대죠. 인식할 수 있대잖아. 동일한 건물이라고. 동일성 인정되면 유효로 봐야 돼 무효로 봐야 돼? 유효. 동일성 인정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유효 패턴으로 가야지 등기가. 유효. 동일성 인정되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290페이지. 자, 이제 이쪽 말소등기 쪽으로 볼게요. 말소등기. 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말소등기는 자, 이런 얘기들 보시면 될 거예요. 말소등기에서는 시험 나올 게 무궁무진해요. 말소등기 뭐 개념 갖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시험 문제를 물었고. 말소등기는 등기 일부가 부적법할 때, 전부 부적법할 때, 전부 부적법할 때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말소등기인데 등기 전부 부적법해도 말소 못하는 게 있어. 말소등기 자체가 부적법할 때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고 말소 회복 등기해야 돼. 자, 두 번째 말소등기할 때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말소등기 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안 받으면 절대 말소등기 각하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아니하느냐 사례 문제로 묻는 것도 시험 문제가 나고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소등기 한다면은 말소등기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라면은 말소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 때는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변별하는 거 시험 문제 뭐 요새 영원한 트렌드입니다. 올해 간평사 법무사 또 다 어김없이 출제되었고 중개사도 뭐 작년에 어김없이 출제되었고 등기법 들어가는 시험 뭐 어김없이 다 출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소 등기관이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말소해 주는 걸 직권. 이것도 뭐 영원한 시험 문제죠. 예, 이 정도 얘기들이 이제 말소 등기에서 출제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하나씩. 15번 한번 볼까요? 개념 묻기 문제다.
자, 말소 등기 설명 옳은 거 예전 기출 문제인데 자, 개별 지문을 다 띄워놨습니다. O, X 해보죠. 기억. 말소 등기 다시 말소 허용된다. X.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 못함.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면은 말소 등기로 다시 말소를 못하고 말소 회복 등기해야지. 말소 회복 등기. 자, 니은번. 등기된 건물, 물건이 화재로 없어졌잖아. 그럼 말소해야 돼요? 멸실 등기해야 돼? 멸실 등기해야죠. X. 디귿번.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땅 사용기간 만료했으면 공동말소, 단독말소? 공동말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공동말소. O. 디귿번은. 니을. 등기 일부 붉은 선으로 지우는 건 말소 등기가 아니야. 오죠? 미음.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가 미출이죠. 권리취득 등기했을 때는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는 권리취득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매도인 앞으로 남아있는 환매권 등기는 효력 상실했으니까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O. 그러면 O에 해당하는 거 디귿, 니을, 뮤 세 개.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7번. 오케이요. 말소 등기. 자, 옳은 거. 1. 권리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 밑줄 치셔야지. 원칙 틀렸잖아. 신청할 때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노란 거로 제가 표시하는 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 가능한 예외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틀렸어요? 단독 신청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가야죠. 뭐가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 X.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X죠. 재권 판결 밑줄 쳐야죠. 재권 판결 받아야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 빼줬다는 영수증하고 전세 계약서를 들고는 절대 단독 말소, 전세권 말소, 단독 말소 신청 못합니다. 그럼 자, 한번 이해해 보죠. 전세권만 갖고 볼까? 기간 만료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공동 말소해야 돼. 그런데 전세권자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법원에 찾아가서 전세권자 돌아오라고, 전세금 기간 만료했으니까 전세금 빼줄 테니까 전세금 받으러 오라고 공시채고 신청을 하고, 공시채고 기간 내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빼가지 아니하면 법원에서 전세금 공탁 걸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 공탁을 걸으면은 법원에서 전세권 상실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걸 재권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세기간 만료했으면은 전세권 말소는 공동 말소인데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와 뭐를 받아야? 공시채고 재권 판결 거쳐야 단독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세 계약서하고 전세금 빼줬다는 영수증 첨부하면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니까 X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3번. 갑을병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병 얘기하죠. 그럼 병은 승낙,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X.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말소 등기할 때 요 이해관계인 물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소유권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고 이 소유권이 갑의 소유권이 A 앞으로 이전돼 을 병으로 해야겠구나. 그대로 시험 기출 문제. 을 소유권이 넘어갔고 소유권이 병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 갖고 현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병 앞으로 땅이 있었는데 갑과 을 간에 지금 소유권 넘어간 사유가 매매인데 자, 요 매매 사유 여기에 무효 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번 갑의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말소해야죠. 그럼 말소하는데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이미 제3자 병에게 넘어가 있어요. 병에게 넘어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2번 소유권 말소 등기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병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지금 그걸 갖다 묻는 실무입니다. 자, 갑니다. 2번 소유권 말소하죠.
2번 소유권 말소하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돌아간다? 2번 소유권 말소하면 갑한테 돌아가지요. 근데 소유권이 을에게 있으면 갑한테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미 소유권이 땅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병에게로 넘어가 있죠. 그러면 2번 소유권이 말소돼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면 갑은 소유권이 몇 번이 됨? 1번. 그럼 현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은 몇 번? 3번. 그러면 땅 하나에 소유권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면 누구의 소유권은 존재하고 누구의 소유권은 나가야 돼? 얘는 나가야 되고 얘는 소유권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왜? 순서에 의하니까 1번, 3번. 2번 소유권 말소되면 얘는 소유권이 1번으로 복귀되는 것이고 얘는 3번이 돼. 그럼 둘 중에 두 개의 소유권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병의 지위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뭐라 부른대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몇 번 문제였죠? 3번 질문 이제 틀린 이유를 아셔야죠. 병의 승낙을 받아서는 절대 말소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말소를 먼저 선행하고 그렇지. 그럼 3번 소유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병은 이해관계인이에요? 아니면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 그리고 그 말소가 되면은 2번 소유권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2번 소유권 그 다음에 말소하면 을도 의무자. 그러면 을과 병이 둘 다 뭐의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말소 등기의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절대 병의 지위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지를 아니한다. 둘 다 말소 등기해야 될 의무를 지는 사람의 지위를 가지는 거지 법률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병이 절대 가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로 갑은 을의 소유권 무효가 되면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이 3번 소유권부터 먼저 말소할 수 있어야 2번 소유권 말소하지 3번 소유권을 말소할 수가 없으면 절대 2번 소유권 말소를 등기소에서 받아준다는 거야, 안 받아준다는 거야?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 3번 소유권을 갖다가 먼저 말소하려면은 3번 소유권자를 상대로 갑은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얘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 사실을 들어야지만이 너 얘에게도 땅 찾을 수가 있잖아. 그래야 얘한테도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졌을 경우는 이건 도로함이 꽝이 된다는 얘기지요. 을에게는 소송에서 이겨도 병에게는 소송에서 이긴 땅을 갖다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3번 지금 얘기는 병에게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병에서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라는 건 악의의 제3자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병의 지위는 자 2번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고 선행하는 말소 등기에 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더 어렵게 나와요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기에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이후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근저당은 가등기보다 후순위대가 되겠죠? 그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뭐예요? 직권 말소. 맞죠? 그거까지? 근데 왜 틀렸느냐? 그 이유가 틀렸어. 직권 말소 한 후에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말소하고 나서 통지하는 겁니다. 직권 말소하고 나서 통지하는 겁니다. 가로하고 사후 통지 이렇게 쓰세요. 23회 제일 어려웠던 시험 기출문제였습니다. 지금 이건. 그 다음에 그럼 다 틀렸으면 5번 이게 맞았는데 왜 맞았나 볼게요.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기가 완료가 됐대.
자, 그러면 자, 고까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착오로 완료가 됐대죠. 고까지 이제 보면 되죠. 그거 실체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기관이 등기한 거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기한 거잖아. 그럼 그것 중에서 지금 문제 지문에 나오는 게 실체법상 민법상 허용해지지 않아야 될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 착각해갖고 등기한 거는 29조의 각하 사유 중 어떤 걸 위반한 등기일까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29조 2호 위반 등기 이렇게 쓰셔야 돼. 29조 2호 위반 등기. 실체법상 민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 착오로 등기 완료한 거는 뭐를 위반한 등기? 29조 2호. 29조 2호가 뭐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위반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뒤에 뭐가 돼야 돼요? 직권 말소 등기 한다 이렇게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장이 보이셔야 합니까? 5번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등기법에서 등기법 전체 문제로 쳐도 가장 난이도 있었던 문제에 해당해. 지금 이 기출문제가 23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만 하면 돼요. 문제 거의 안 나니까 21번 말소 회복 등기 신청 틀린 거. 자 1. 갑의 부동산에 경료된 을명의의 저당 설정 등기를 병이 불법으로 말소했어요. 을은 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자, 요거는 뭐냐? 불법 말소할 당시 소유자가 갑입니까? 갑이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한다? 갑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자, 이제 요건 왜 틀렸느냐? 전세 등기에 전세금이 불법으로 감액됐대죠. 그럼 뒤에 주등기가 틀렸습니다. 전세금 불법으로 감액된 것을 갖다가 다시 되돌리려면은 일부 말소회복에 해당합니다.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야 돼요. 부기 등기로.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 첨부하는 거 말소 등기와 동일합니다. 4번은 자발적으로 밑줄 치세요.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밑줄 치세요. 자발적 말소는 스스로 말소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법 말소, 부적법한 말소. 적법 말소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걸 살리는 거걸라?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스스로 말소한 거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충족 못하니까 부적법 말소가 아니므로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는 주등기로 회복한 후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로 한다. 뭐 참고. 말소 회복 등기는 뭐 치면 요 정도만 읽으시면 돼. 특별하게 뭐 여러분 시험에서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돼.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296페이지 가등기 쪽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